안녕하세요. 일단은 경험기술서 스터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처음에 뭐 한 30명 넘게 신청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온 인원수는 일단 그렇게 되진 않네요. 아무튼, 일단 오늘 회의는 제가 급하게 일단 잡기는 해서, 일단 지금 저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 진행 방식이랑, 그 다음에 그 진행 일정, 일단은 협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력서랑 경험이술서 그 자기소개서 뿌리는 게 있지만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그냥 한번 쭉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주 하시는 실수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자주 나오는 실수들이 있어서 물론 제가 정리가 막 이렇게 이쁘게 정리된 건 있는 거 아니라 구두도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제가 신청받을 때 구글 폼은 잠시만요. 와, 정신없다, 진짜. 왜 이렇게 저 정신이 없을까요? 난 진짜. 네, 커뮤니티 좀 도와주실 분 진짜 너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 좀 신청해 주시면, 그러니까, 부방장 좀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화면 공유가 안 되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 과제 템플릿 스터디 아니고 지금 경영기술서 마스터 자소서 스터디고, 스터디 진행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았구나. 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되게 편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줌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채팅창 지금 제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상, 어, 진행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인데, 사실 고민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서류를 쓰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회사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약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때 올렸던 거로는,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저희 실장님이 왜 그렇게 맨날 해주겠다고 하고 왜 까먹지? 라는 거는 약간 조금씩 느껴요. 회사 들어가면 팀장님, 실장님이 약간 잘 까먹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물론 저한테 이게 커뮤니티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꾸 까먹는 게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까먹는 거 있으면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네. 진짜 아무렇지 않으니까 저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진행하려고 한 스터디 시간이 크게 네개가 있죠. 9월 28일부터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19일. 그래서 딱 이렇게 네 개 하지만 하실 텐데, 이미 서류의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요즘에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여전히 잘 쓰셔서 잘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서류가 그렇게 쉽지 않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쟁쟁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들이 다들 다 괜찮으신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LLM을 뭐 개발해봤다 뭐 이런 프로젝트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본인이 이제 이 PC랑 직무랑 잘 어울린다, 기여할 수 있는다는 걸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요즘에 어떤 어려운 점은 일단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서 서류가 어려워진 건 있고, 근데 또 하나하나씩 꼼꼼히 까보면 깊이가 안 느껴지는 프로젝트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류에 떨어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프로젝트 부족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부족한 경우가 이제 하나 있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부족, 아니 이제 기술 부족, 스케일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설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한 거죠. 뭐 어떤 설득력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1번 프로젝트가 부족한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약간 그러니까 KDT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안 느껴지는 프로젝트 예시 몇 가지,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깊이가 안 느껴지는 프로젝트 예시 몇 가지 들려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랜덤 포레스트도 이제 예측한 거. 근데 예측했는데 예측의 어떤 그냥 되게 전형적인 그냥 어떤
데이터 가져와서 전처리 이렇게 하고 랜덤 포레스트 예측해서 피처 앤 포더스 그렸어요. 라고 하면 사실 깊이가 안 느껴지죠. 왜냐면은 어, 그 이게 그냥 랜덤 포레스트 모델 너무 당연한 걸 썼고 거기서 뭐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데 뭐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전형적인 순서대로 약간 했다 느낌? 그러니까 어디를 더 본인이 특화해서 했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봤을 때 그러면 잘 특화해서 안 드러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게 또 질문의 깊이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그러면은 뭐 기존의 디시전 트리랑 뭐가 달라요? 엑스부스트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 그러면 또 이제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가 잘 대답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LM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제일 이제 있는 게 뭐 노다와 큐노다의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은 본인 파인튜닝 했다는데 뭐 SFT 방식으로 파인튜닝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은 뭔 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 또 대답을 하면 사실 이제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보통 현업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써봤다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반 지식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데, 사실 모르는? 그러니까 벡터DB 써봤어요 라고 하는데, 벡터DB에서 그러면 파이스는 그러면, 그러니까 벡터DB가 기존의 릴레이션 DB와 차이가 뭐야? 하면 대답 못하고, 벡터DB에서 그럼 뭘 쓰셔서 이렇게 성능 개선한 거야? 뭐 아무튼 이런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다음 이런 거 대답했을 때 대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정말 딱 봤을 때 예제를 그냥 본인의 데이터만 바꿔서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뭐지?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간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랭체인을 썼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랭체인의 리트리버리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파본 느낌이 없이 그냥 정말 가져다가 썼구나. 이 느낌만 드는. 그러니까 가져다가 썼구나 이 느낌이 드는 게 보통 깊이가 안 느껴지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진짜 갖다가 쓰기만 했구나.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사실상 왜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가져다가 쓰는 것만 사실 실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개선한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뭔가 어렵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수가 또 나와요. 가져다가 쓰기만 한 경험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그, 뭔가 그러니까 이 어떤 제대로 전반적인 내용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실수들이 약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렵네. 그 깊이가 안 느껴지는 프로젝트 설명하는 거, 네, 그쵸. 음, 그러니까 약간 실무자 봤을 때 딱 보면 알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 저도 한번 좀 더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아무튼 프로젝트 수의 부족보다는 어떤 본인이 썼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코드를 딱 하나씩 까보면 임포트 해오는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임포트하는 거기서 그 함수가 뭐 하는 건지 그냥 단적으로 그 함수가 뭐 하는 건지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풋해서 갖다 썼는데 내가 갖다 쓰는 게 뭔지 모르는 약간 느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에 조개를 넣어서 조개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럼 조개만 말고 그러면 왜 오징어 넣을 생각 안 해봤니? 라고 하게 되면 대답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진짜 정말 왜 거기서 그걸 썼지?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 못 하는 경우가 이제 기본기나 어떤 깊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보통의 데이터나 AI 프로젝트면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어떤 성능 지표 성능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데이터 전천이나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순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실무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는 결국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걸로 이어지니까 이 두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기본기 부족, 그다음 설명 부족, 그러니까 설득력 부족.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표방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최종 목표는 그거잖아요. 경영기술서랑 마스터 자소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경영기술서랑 마스터 자소서라고 한다면은 저는 모든 분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도 사실 막 이런 어떤 포맷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회사들 이직을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너 무슨 경험이 있냐? 라는 것들 이제 어필을 해야 될 때 그냥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인의 포맷을 계속 가꾸시는 거는 정말 신입 때뿐만 아니라 경력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 포맷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도 되고, 아,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 말도 엄청, 목이 엄청 쉬네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포맷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 이력서. 당연히 기본적인 이력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력,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딱 이렇게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진짜 어떤 회사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갑자기 제가 이걸 구글에 내려면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다 낸다고 한들 이제 실력의 어떤 프로젝트 핏이 또 맞아야겠죠. 근데 프로젝트 핏이 그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포지션에 맞는다 하는 제가 이거를 당연히 뭐 재무회계 이런 쪽에 내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무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핏에 맞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세 개만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회사든 사실 다 넣을 수 있고 어떤 회사든 서류에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 이 기본적인 형식? 근데 이게 잘 갖춰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의 이 스터디는 이 6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걸 본인의 양식으로 만든다라는 게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떤 공감, 아니면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을까요? 네. 아무도, 네. 나는 약간 이런 거 기대했다. 약간 이런 분. 없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터디에 있는 시간이 총 4번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9월 28일 첫 회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제 양식을 주로 보여드리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어떤 회의를 할 거냐면, 경험기술서를 일단은 피드백을 그 드릴 거거든요. 일단 9월 28일 일요일 경험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경험 기술을 들고 왔네.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저희의 최종 아웃풋 에 대해서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제 형식을 그냥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 주는 이제 뭐죠? 경험부터 일단 정리해 오라고 할 거거든요. 경험 정리를 해 오시고 그 다음에 경험 정리, 그 다음에 경험 기술서 정리. 제가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경험 기술서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저리 쓴 경험 정리,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그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어, 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깔끔한 형식의 경험 기술서가 나오기 전에 그냥 저의 그냥 모든 거를 그냥 다 적어봤거든요. 여기는 뭐 성균 DS 협동조합 막 이런 거는 사실 제 경험 기술서에는 최종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어떤 이런 AI 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 뭐 그 뭐지 국문과 뭐 책 교정하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고 그다음 아무튼 쓸데없는 것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런 거를 일단 다 적었어요. 다 적고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건질 만한 것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주저리 한번 다 적어오면 제가 이런 경험 기반으로 뭔가 기획 직문 아니면 모델 개발가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거 조금 더 이제 첨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험 기술서 진짜 이쁘게 정리하는 얘는 이쁘게 정리된 버전 완전 노후 데이터 같잖아요. 이거 이쁘게 정리하는 것까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학적 기믹으로 전철 속도 개선과 창의적으로 데이터 분석해 본 경험도 또 도움이 되나요? 기믹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뭔가 수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데이터 분석해 본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수학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때. 왜냐면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 PPO, DPO 이런 어떤 수식을 설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로스 펑션 같은 걸 계산하거나 아니면 학습할 때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뭐지 아무튼 그 수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잘 못하지만, 네, 도움이 됩니다. 전자의 속도에는 뭐 데이터 분석해 본 경우 도움 돼요. 네. 그리고 질문 계속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험 정리하고 경험 기술서 정리하는 거를 제가 과제로 이번에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10월 5일 일요일, 그 다음에 10월 10일 일요일에 이제 경험 기술서 이제 완성, 그 다음에 마스터 자소서 이제 작성.
작성 1차 초안하고 그다음에 마스터 자소서 완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늘은 그냥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스터디 기간 동안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제 사례를 그냥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오늘 스터디 그냥 굉장히 짧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사례 그냥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옥하방에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계속 실시간 답변 드릴게요. 물론 제가 회사 업무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업무 시간에 못 답변하겠지만, 그 이후에 저녁 시간 위주로, 저녁 시간에 그냥 주말 이용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저 막 회사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뭐 카톡방 막 울려도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그 질문 언제나 시간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새벽 3시에 질문하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각각 제 목표는 뭐냐면, 첨삭을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희망자에 한해서. 물론 본인이 희망을 안 한다면은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그 모든 한 분 한 분이 첨삭이 필요한 경우는 첨삭을 해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강제성이 없으면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을 결국 어제까지인가 그제까지 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못 냈는데 정말 당연한 건데 진짜 시간만 앉아서 딱 한 5시간만 쓰면 쓸 수 있는 건데 앉아서 5시간 동안 안 쓰니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쩔 수 없이 스터디에서 제가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일단은 경험일서나 뭐 마스터 자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메일로 받을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매주 일요일 날 저한테 개인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자주 하시는 실수들 조금 그룹핑을 해서 보통 성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기간에 보통 프로젝트에서 보통 빼먹으시던데 기간 프로젝트에 좀 넣어주세요. 약간 이런 공통으로 피드백 드릴 것들을 이 시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개별적으로 한 주 동안 또 첨삭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요일 날 보내는 거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펴놓고 하는 것도 고민을 했지만 좀 약간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저한테 그냥 제출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어떤 제너럴하게 조금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그냥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해야 되는 것도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오늘 모이는 거는, 이런 거 자주 실수하시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잔소리 하는 타이밍이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은 그냥 개별 첨삭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1대1로 미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옥하방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지금 서류에 해당하는 거 제가 크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신입의 서류에 해당하는 거 크게 이력서,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근데 포트폴리오는 저는 그냥 GitHub URL로 대체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 이 시간에 만약에 GitHub에 프로젝트 안 올라가 있는 사람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필수예요. 그것도 정리하고, 이력서, 경험기술, 자기소개서. 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19일 되는 날에는 어떤 게 다 되어 있었냐면, 이력서, 경험일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저처럼 정리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GitHub 링크 공유할 수 있는 거는 GitHub 링크도 달아놓는 것까지. 딱 이렇게 되면 돼요. 이 6페이지가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는 이제 계속 이 10월 일요일 이제 8시마다 이제 부딪히면서 공통 어떤 이슈들 이렇게 해결하고 그다음 옥하방이나 1대1 채에서도 이제 약간 개별 질문들 이제 해결하시면 된다. 혹시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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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제 남은 시간은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는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아웃풋 설명할 거고 저희 이번 주에 이력서랑 경험기술서는 다 작성하셔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 경험기술서 초안이 작성돼야 되는 거죠. 초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그 마스터 자소서 초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주에 마스터 자소서 완성. 그래서 경험주서, 이력서, 마스터 자소서 한 주 한 주씩 해결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제너럴한 설명 이제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제너럴한 설명은 저희 이력서랑 경험기술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사실 데이터 직무도 저 화면 다 보이시죠? 데이터 직무도 이제 글자 크게 작게 보인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데이터 직무도 갈 생각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잘 맞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했었던 경험들을 다 적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2019년에 수업 다 듣고 나서 2020년에 정말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직무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일단 다 적었어요.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이런 식으로 뭐 학력,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거 뭐 엑셀로 정리해도 돼요. 제가 엑셀로 정리한 버전도 있는데, 그게 어디, 그 진짜 엑셀에 저도 막 서류 특강을 다른 분들 거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엑셀 포맷으로 막 이렇게 연도별로, 월별로 있어가지고, 거기 진짜 정말 주저리주저리 어디까지 적냐면, 뭐지, 고백했다가 차인 것도 진짜 적는 그 정도의 그 레벨이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인사이트가 뽑아서 자기소개서에 적을 거 있으면 적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느낌으로 적어놓은 그 저의 그 셀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피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시면은 저는 그거 엑셀 표 쭉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서 그것도 찾으면 올려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그 두 개를 작성했어요. 그 엑셀의 그 연도별로 이때 뭐 했지? 이때 뭐 했지? 이거는 연도별로 작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연도별 이때 뭐 했지? 이때 뭐 했지? 월별로 작성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쭈둑쭈둑 그냥 내가 했던 것들 가공하지 않고 그냥 노후하게 그냥 편하게 작성한 거 하나 이렇게 작성해서 제가 뭘 원하는지 데이터 직무에 가장 그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가 늘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나는 그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인적사항, 뭐 학력, 뭐 어학사항, 그다음에 경력사항도 저는 이제 뭐 그 알바를 사실 했었어요. 2015년에는 알바를 엄청 했었고 알바랑 그리고 과외를 좀 많이 했어요. 국문과랑 그러니까 국문과 이제 조교 같은 거 했었고 인강 조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과외는 약간 영어를 제일 잘 못하지만 약간 그냥 수능 영어 과외 약간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도 있었어요. 성균 DS 협동조합이라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가서 해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산학 약간 인턴 느낌으로, 약간 연계해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하는 그런 인턴에서 했었던 건데, 그냥 리서치 하는 거? RA 같은 포지션이어가지고, 이런 자료 조사를 막 해줘.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어디 발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발표 자료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인턴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런 일은 하기 싫다라는 거는 이때 생각을 했었죠. 재미없었거든요. 네, 약간 좀 협동조합, 너무 더 싫고, 그 다음에 뭐 어떤 PPT 만드는 건데, 너무 싫어서 약간 그 발암 물질 나올 정도로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요 교육사항도 다 적어봤어요. 제가 받았던 교육, 이런 거 다 적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요 수상 경력, 저의 주요 교육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도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을 휴학했었을 때 잠깐 받았었어요. 2학년 때 3개월 정도 이제 그러니까 4월 달에 휴학하고, 한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12월까지의 과정이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수업 엄청 있었던 단계는 3개월이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거의 저녁 때 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 교육을 받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고리즘 특강 이런 거 들었었던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적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잘 안 했지만 이거는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적는데 이거 이수 시간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뭐 40시간 이수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조금 이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얘는 200시간 이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 시간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기간이나 교육사항 같은 거 적으실 때는 얼마나 이제 이수했는지 시간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부했는지를 약간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뭐, 자바 웹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자바 언어를 공부한 건지 이게 잘 안 드러나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두 줄 적어주고 시간도 적어주시면 좋다. 시간이 안 드러나면 이게 어떤 느낌의 과제인지 잘 안 드러나거든요. 최소한 기간도 적으셔야 돼요. 기간도 아예 안 적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사실 저는 막 이렇게 뭐가 엄청 많지만 그 데이터 AI랑 관련된 건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다 적었죠. 그래서, 음, 뭐, 이 수상 경력 아닌데, 아무튼, 글쓰기 공모전 같은 데서 상 받았던 것도 있고, 해커톤에서 약간 우수상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해커톤이 AI 해커톤은 아니고,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알림을 약간 기계의 센서 기반 알림하는 거? 그런 거 개발했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사실 뭐 별거 없네요. 아무튼, 이런 수상 경력도 일단 다 적어봤어요. 그냥 굳이 AI랑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다 적어봤고, 그 다음에 자격사항은 없었네요. 아무튼 이 시기에는 없었네. 아무튼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사항.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다 적었는데, 머신러닝 스터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거 2019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 2월에 적은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머신러닝 스터디 하고 있었고, 이게 저는 굉장히 제일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성균관대 뭐 C스쿨 융합 기초 프로젝트라고 뭐 이거는 해커톤 같은 거. 아무튼 아까 그 상 받은 거 약간 이런 것도 했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역할 했고, 뭘 배웠는지 쭉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창조자 체리자라고 학교에서 약간 미국 약간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어떤 프로젝트 그 하겠다. 미국에 이런 이유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제 한 그 숙박비랑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여행비 아무튼 그 뭐지? 그 있잖아요. 항공기비 내고 이제 받아서 가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했었던 해외 탐방도 이제 막 어떤 과제로 했는지 막 이런 거 내가 어떤 역할을 가장 잘했는지 이때 저는 PT 발표를 잘했다는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뭐 이런 것도 주저주저 적고 AI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주저주저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바 교육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약간 저의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긴 했었는데 자바 교육 받고 이거 괜찮다. 약간 이런 그 컴퓨터 공학 복수 전공 해봐도 되겠다. 물론 이 교육 듣고 컴퓨터 공학 복수 전공에다가 굉장히 많이 깨졌거든요. 이 교육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는구나. KDT 교육이 수업 들으면서 약간 깨달았죠. 아무튼. 근데 일단 이 저의 컴퓨터 공학에 어떤 흥미를 느끼게 된 어떤 교육이긴 해요. 왜냐 이 국비 교육이거든요. 국비 교육. 아무튼 그 약간 내일 배움 카드도 받는 교육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그 재밌다. 코딩에서 결과가 보여지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뭔가 만들어 구현지는 뭔가 만들어 이런 어떤 구현의 어떤 재미가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개론, 그다음에 기계학습 원론 이런 수업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것도 다 적었어요. 저는 제가 들은 수업 그 성적표 약간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 수업 재밌었지, 이 수업 겁나 재밌었지 이렇게 제 성적표 보여드리면 저는 제 학점자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닌데 진짜 이 성적표도 그냥 다 띄워놓고 그 성적표 약간 다 띄워놓고 옆에 이제 막 이거 진짜 개 싫다. 이런 느낌으로. 전 되게 재미없었던 거 뭐냐면 스포츠 마케팅과 미디어 진짜 개 재미없었거든요. 이런 거 그냥 다 적었어요. 이거 나 다시는 듣기 싫어. 약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들 중에 인상적인 것도 이제 적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보이죠. 일단 성적 증명서 수업 다 뽑아가지고 나 이 수업 다시 듣기 싫어. 이 수업 재밌었지. 이런 거 동그라미 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교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교수님이 약간 좀 재밌으면은 그 교수님 수업이 재밌으면 그 수업이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길벗 IT 전문서 베타 테스터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사실 뭐 별거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IT 서적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 뭐 SQL 아니면 딥러닝 이런 책을 어떻게 하다가 됐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 베타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아마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 그 베타 테스트하면 별거 안 하거든요. 그냥 책 쭉 보면서 잘못된 부분 약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냥 얘는 관심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전문학 연구반 이거는 사실 저는 진짜 제 AI 지만 진짜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꽤 오래 했던 활동이다. 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고전문학 연구했었죠. 네. 고등학교 연구가 또 근데 많이 좀 그러네. 아무튼 뭐였냐면 그냥 원문 읽고 그냥 약간 이 해석하는 거. 그냥 한 책 한 권 읽고 한마디로 하면 약간 독서 모임 같은 느낌인데 책 한 권 읽고 책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게 고전인 거죠. 뭐 장자라든지 아니면 뒤는 어떤 그 옛날 책들 있잖아요. 옛날 책들 읽고 그 이거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는 뭐 장화홍련전에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장화홍련전에 뭐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관점인데 이 관점 해석하면 이렇다. 뭐 이런 거 그냥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학회장도 했어가지고 꽤 애정이 많은 약간 학회였어요. 근데 그쵸.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1도 관련이 없죠. 저는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문을 읽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그런 경험으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제 고전문화 연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이게 되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은 당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하면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는 순간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공학 공부했을 때도 약간 이 고전문화 연구했을 때 이때 가졌던 어떤 마인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코드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뭔가 그거 계속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에러가 떠도 계속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면 어느 순간 해결도 되는 순간 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계속 그 집요하게 약간 탐구하는 것들이 그런 정신에 약간 도움이 됐었다? 뭐 아무튼 이런 어떤 이렇게 풀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 관련 없지만 일단 다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예식 영어 토론 동아리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영어 토론 동아리도 했었고 그냥 영어 강사 이런 거 삼성드니 클래스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적었었고 영어 과외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물론 저의 이력서 경험 기술서에서는 당연히 빠져요. 이런 내용들은 과외 같은 내용은. 근데 일단은 적었어요. 왜냐면 내 5년 동안 4, 5년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는지를 일단 알기 위해서 적는 거죠.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나는 되게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적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적어보면 내가 어떤 형의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적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다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입력을 안 해서, 입력 안 해서, 아무튼 한 달 이상 했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도 뭔가 조금 길게 했던 프로젝트들,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아닌,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약간 좀 짧게 그리고 뭔가 이건 적을까 말까 했던 고민되는 지점들이 몇 개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극비 회사 사람들한테 극비도 하고 있는데 별의 별 얘기를 다 적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은 한 35만 명 누적 방문자 수 그 정도 되는데 이때는 11만 명이었군요. 꽤 많이 늘었네. 4, 5년 됐는데 이제 11만 명 한 20만 명 된 거구나. 아무튼 많이 늘진 않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적는 거죠. 내가 되게 꼼꼼하게 하루하루 일과를 약간 기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사람과 특이한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내가 24시간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생각보다 이 본인의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쭉 이렇게 일주일을 기록을 해보면 대충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 노을 책방 독서 모임. 이것도 독서 모임. 저 독서 모임을 진짜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고전. 근데 왜 고전만 읽어? 약간 현대나 약간 이런 어떤 최근 책도 읽고 싶어서 그 한계를 깨고 다른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외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막 이런 독서 모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헬스도 진짜 제가 20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때 이런 것도 그냥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적는데 만약에 진짜 이런 거 적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보기 위한 용도? 그게 진짜 정말 자기소개 쓸 게 없으면 이런 다이어트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다 적었어요, 저는. 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근데 적어도 상관없어요. 네, 적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걸 적다 보면 내가 엄청 되게 버티는 거 그래 좀꽤 하구나. 약간 이런 게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 다 적어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지난 5년 동안의 삶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들을 그냥 쭉 적어보는 거. 그다음에 이런 습관 프로젝트 이런 거. 되게 뭔가 사람들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요. 지금 보니까. 나 습관 도서관 프로젝트, 뭐야, 습관 프로젝트 또 했어. 습관 같이 만들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야식 안 먹기를 같이 하고 야식 안 먹기를 꼭 내 습관으로 들이고 싶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랑 인증하는 거야. 100일 동안. 나 야식 오늘도 안 먹었어요. 인증. 야식 오늘도 운동했어요. 인증. 이렇게 인증해서 100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카이도 인강 아까 앞에 위에 나왔던 그 국어 인강 그다음 지능자 조교도도 활동했었고 저는 이때 가장 기억에 나는 게 한 달에 진짜 200시간인가 아무튼 거의 일했거든요. 진짜 200시간 일했다 200시간. 이때 최저시급으로 200시간 일했으니까 주당 50시간 넘게 일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200시간 넘게 한 달에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는 이 조교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그냥 쭉 적어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말 가꾸기 이런 거는 사실 얘도 굉장히 빠지는데 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우리말 가꾸기도 했었죠. 네. 이걸 그냥 카드뉴스 제작하고 했었던. 물론 AI 쪽이랑 관련이 없어가지고 뒤에서는 다 빠지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 그, 저의 경험들을 쭉 적었고, 저 정말 잠시만요. 제가 앞에 회의가 한 10분씩 밀리니까 뒤에 회의가 굉장히 다 밀리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을 일단은 쭉 적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경험을 적어보면 나란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가 약간 보여지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 해야 되는 숙제, 미션 중에 하나는 경험 기술서래. 경험을 주저리 적는 것. 경험 이제 주저리 적는 것.
이거는 제가 포맷을 두 개, 포맷을 올려드릴게요. 포맷을 업로드 해줄 테니까, 그걸 이제 적어 오시면, 약간 제가 키워드 같은 거 보통 뽑아드릴게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사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장점들을. 그런 거 잘 뽑아내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게 장점이다. 약간 이런 걸 약간 잘 발견하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 장점을 배우는 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어떤 명언을 했잖아요. 그 장점, 10명, 대단한 사람들 10명의 장점을 하나하나씩 이제 캐치하면 본인이 진짜 그 장점, 캐치하면서 살아남아. 약간 이런 명언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발견하는 걸,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으면은, 직무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경험 주제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디에 내가 많이 시간을 투자해왔고, 어떤 경험은 다시 해도 좋은지,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뭘 하면 좋냐면, 어, 그, 이력서도 작성을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경험, 주저에 적는 거? 네. 네. 그럼 일단 주저에 적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거를 적는 게 제가 느끼기에 어떤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냐면 제가 이걸 꼭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인생 정리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의 삶을 굳이 막, 저 중학교 때 뭐 했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만 막, 물론 뭐 고등학교 때 임팩트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적으셔도 돼요. 그냥 24 이후를 보통 포커싱을 둬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24 이후에 그냥 한 해 한 해 뭘 했는지 이렇게 적어보시는 게 나중에 어떤 면접을 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요즘 약간 컬처fit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환경이 아니면 사람 어떤 생각하는 환경,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랑 잘 접합하는지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적이냐요. 삼성이나 SK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채용 공고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이제 그 상권기획 직무 쓰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줌에 멘토로 오시는 그러니까 10월 15일이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특강 오시는 분이 그러는데 본인 어떤 사람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뭐, 꼼꼼한 거 당연히 뭐, 이런 것도 원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도 당연히 원하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크게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냥요가 아니라, 이러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런 어떤 그 주장과 논리가 있는 친구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마다 약간 원하는 어떤 특성, 그 팀마다 원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핏이 본인이랑 맞는지를 약간 요즘 또 더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직무가 적합하냐라는 걸 더 떠나서 예전에는 그냥 완전 직무 핏이 1순위였거든요. 그냥 직무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면 뽑고 아니면 안 뽑는 건데 요즘은 어떤 것도 보냐면 직무 핏 플러스 컬처 핏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문화와 잘 적합하는지. 우리 회사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그러니까 뭔가 수능에서 하는 사람 필요한 회사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지키는 거에 토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냥 하는 거. 군말 없이 하는 거. SK는 약간 조금 그것과는 결이 약간 다르죠. 약간 조금 톤을 달아도 되는데, 그거에 논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결이 조금 달라요, 두 회사. 그래서 그 결이 다른데 그 결과 약간 잘 부합하는지 또 약간 요즘 보거든요. 왜냐면 그 결과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퇴사를 했어요. 얼마 못하면 퇴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컬처 핏도 보는 거죠. 그 직무 핏이나 컬처도 잘 맞는지. 근데 그런 컬처 핏을 보려면 내가 어떤 사람 생각을 가져왔는지 봐야 되는 거죠. 컬처라는 게 결국 나의 그 과거의 그 경험이 나의 어떤 인격을 만들고 나의 어떤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저해 적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꼭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면접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꼭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랑 경험 기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한 5분 내로 저희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력서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형식을 이건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자주 뿌리는 형식에서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건데 이력서는 그냥 막 희망 요원 같은 거를 굳이 적어라는 게 필수가 아니면 저는 안 적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이거는 그냥 적고 그다음에 사진도 적고 그다음 블라인드 채용이면 사실상 이런 것도 빠지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스타트업에 이력서 제출할 때는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 정도는 적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뭐 병역사항 보온 여부는 뭐 이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이제 일단 적어놓는데 어차피 얘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나이를 굳이 말라라고 한 회사에는 적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은행 채용 공고에 나이 적지 마세요 하는데 나이 적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적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표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학력상도 이제 잘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걸 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런 거나 학력상에 본인의 학력상을 약간 그 편입했을 때 편입한 학력을 안 적으면은 또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입을 하든 아니면 뭐 본인이 뭐 아무튼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 굉장히 그 다 그냥 명백하게 적는 게 맞아요. 왜냐면 투명하게 적지 않으면 그냥 그 신뢰도에 약간 이슈가 있다 하죠. 주소도 최근에 막 그 제 인스타에 짤로 돌아다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회사랑 가깝다고 얘기했다가 실제로 알고 보니까 막 엄청 먼데 살고 있어가지고 원래 회사랑 10분 거리라고 했다가 입사하려고 딱 합격 줬더니 저 회사랑 1시간 거리여가지고요. 지금 1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불합격했다. 막 이런 어떤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즘. 그 사실 신뢰도의 문제인 거죠.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네? 근데 그러면 일할 때 거짓말 안 할까? 이런 문제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력사항도 뭐 편입 어떤 특이사항 이런 게 있으면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 같은 경우도 얘도 그냥 이제 경력이 있으면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도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경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네, 요즘은 중고 신입으로도 신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럼 중고 신입이면 이제 쭉 적으셔도 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경력사항인데 짧은 경험을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도 제가 꽤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에 인턴만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다녔어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8월 10일에는 전환이 돼서 8월 15일인가 그때는 전환이 돼서 8월 18일부터 9월 5일인가 그 3주 다녔거든요. 근데 그 3주 다닌 거는 그냥 뺐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유도리 있게 아 진짜 너무 짧게 다녀서 그 약간 말하기 부끄럽다 수준이면 그냥 빼도 되거든요. 네, 왜 3주가 갑자기 경력에서 빈다라고 해가지고 너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 뭐 아니 주소도 사실 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경력이 되게 꽤 긴 경력. 저 AI 데이터랑 관련 없는 거 했는데요. 나 했을 때 직무 관련 경력만 적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 경력만 적어주세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적지 않아도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내가 막, 다른 도메인에서 제가 막 군인을 막 7, 8년 했어요 하면 군인 적으셔도 된다는 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면 된다. 뭐 1년 동안 어디 신입을 다녔다 하고 하면 어차피 1년 동안 신입 다닌 거 그러면은 언젠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 적을 필요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적었다고 또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안 적었다 뭐라고 하지 않지만 어차피 물어본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그냥 우스갯소리에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왜 여기는 없다고 적었냐 말. 그러면 그때 그냥 답변만 잘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런 거 있을 바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적는 게 나으니까 적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두 달짜리는 안 적어도 되고, 정리하면 한두 달짜리 안 적어도 되고, 한 3개월 이상 된다. 그러니까 뭐, 인턴인데 뭐, 1, 2개월 그래도 풀로 다 다닌 거다 하면 적고. 근데 인턴인데 하루 가고 안 간 거다 하면은 적지 말고. 저 인턴인데 하루 가고 안 간 거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뺐죠.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오히려 적어봤자 또 이렇게 긁어부스럼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한 달짜리 월급 그냥 통째로 다 받은 거다 하면 그냥 다 적으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사항에 이제 그 뭐 어학 자격증 뭐 수상 교육 기타 막 이런 거 이제 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어학 자격증을 이게 생각보다 제가 베타 테스트 여기 다른 방이구나. 아무튼 그 어학 자격증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없으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어학 최소한 IH 이상은 돼야지 약간 그 경계 없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IH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IM3는 돼야 돼요. 아, 진짜 못해도 IM2는 돼야 돼요. IM2 아니면 그거는 어학 공부 좀 하셔야 되긴 해요. 요즘 하도 약간 영어 문서를 볼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IM2는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학 성적 아예 없다 하면은 따주셔야 돼요. 보통은 약간 대학원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이제 뭐 탭스, 토익, 토플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신입으로 취업 준비하실 때 보통 보는 게 토익 스피킹이랑 어픽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그 꼭 없으면 무조건 따주세요. 왜냐면은 그냥 어학 성적을 그냥 자격 요건에 넣어서 어학 성적이 있으신 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 상관없이 있으신 분. 근데 나는 있지 않아서 유효한 어학 성적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한 어학 성적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은
그 SQLD 뭐 ADSP 뭐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기사 따두면 좋죠. 좋죠. 그냥 하나만 따라고 하면 그냥 빅데이터 분석 기사만 따두시면은 어떤 거든 자격증 다 우대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따두시면 되고 요즘 약간 느끼는 게 ADSP 우대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근데 웬만하면 다 거의 자격증 우대해 주니까 아예 없는 경우는 한 개 정도는 따두셔도 된다. 근데 이게 둘 다 그 자격증은 어학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어학은 없으면은 그냥 지원 불가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딱히 있으나 마나한 거였어.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시간이나 어디서 받았는지 꼭 적어주세요. 이거 보통 잘 많이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심리 신뢰도가 아니다. 그 교육의 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배웠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이런 거는 적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뭘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어느 기관에서 주최한 거고, 어떤 기간 동안 했는지 적어주시는 거 꼭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생각보다 딱 필요로 하는 용도는 딱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주절주절 길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런 필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필요 내용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그러니까 어떤 수상명이 뭔지, 이게 뭐 해커톤인 건지, 뭐 아무튼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 수상명, 그 다음에 수상 훈명, 뭐 최우수상 받은 건지 우수상 받은 건지 이런 거 당연히 적어주시고 근데 또 굉장히 많이 빠뜨리는 게 어디에서 줬는지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력서 쓰시다 보면 어디에서 준 건지도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줬는지 언제 받은 건지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포맷을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그냥 복붙 하시기 편하니까 꼭 두 개는 적어주세요. 어디에서 줬는지 그다음에 언제 받은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타 사항은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근데 기타 사항에 제가 막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거 적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 신입 때는 오픈소스가 없지만 그 신입 이제 취업하고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오픈소스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랭체인 막 이런 거 뭐 했었다 하면은 뭐냐고. 이러면서 근데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 거 안 힘드시냐고 막 오히려 되게 좋게 물어보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너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 거 힘들지 않아?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 약간 이건 되게 굉장히 약간 그 칭송받을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어떤 오픈소스, 저희 데이터 AI 직무니까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오픈 AI 이름이 계속 이렇게 오픈하는 느낌으로 계속 그래서 더 괜찮은 게 발표되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물론 말 잘 못하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랭체인도 오픈소스고, 아무튼 이런 그 오픈소스에 그냥 컨트리뷰트 해본 경험이 있다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막 스터디에서 막 이런 잡바인더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 담당해서 코딩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다 여기 올라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개발해서 유지보수 하고 있다. 하면 되게 면접관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야. 네. 그다음에 요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활동, 뭐 사회봉사 뭐 이런 거, 봉사활동 뭐 그다음에 뭐 대외활동 이런 거죠. 그다음 외국어 능력, 자격증, 교육상, 뭐 해외 경험, 연수 경험 이런 거 있으면 다 적어두시면 좋아요. 네. 뭐 연수 경험, 내가 뭐 어학연수 갔다 온 경험이 있다, 아니면 해외 오래 살았다 이런 거 있으면 적어두셔도 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제가 아까 보였던 이 주저주저 여기서 썼던 과외 이런 거는 다 빠졌죠. 왜냐면 저는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AI 직무에 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왜냐면 가장 재밌었던 게 머신러닝 스터디, 뭐 기계학습 원론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것만 남기고, 관련이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했던 활동들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드림 클래스 영어학원 제가 1년 반 동안 했고, 고전 문화 연구원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이런 오래 했던 활동만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말 가꾸이 같은 그런 어떤 1, 2개월 했지만 정말 직무랑 관련 없는 것도 버렸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다 나열해보고 내가 거기서 기간이 길고 나를 약간 조금 대표해 줄 수 있는 활동. 이걸로 다른 거 다 커버가 되는데 이런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또 다 쳐냈어요. 생각보다 쳐내는 것도 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쳐내야지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막 다 펴놓고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리에 되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전 요리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요리를 그냥 딱 어떤 메인 어떤 딱 식감을 딱 떠오르게 요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해가지고 잡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면 오히려 더 망하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오히려 딱 메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딱 보여주게끔 약간 좀 이렇게 이것만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칼을 막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를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만 이제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련 없는 것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딱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되게 딱 눈에 보이는 부분만 딱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전체가 다 노란 빨강 이렇게 강한 색깔이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가 다 검정 배경이니까 노란 별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를 다 죽이고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다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거 이력서도 꼭 작성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숙제는 이력서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낸다라고 하면 경험주의서까지 작성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이력서랑 경험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력서는 제가 막 여기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다 적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어떤 회사, 학력, 그다음에 어떤 교육 같은 거 수료한 거, 막 이런 것들만 적었죠. 근데 그 교육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했는지는 다 경험기술서에 적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기술서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 배경, 역할 기여한 점, 성과, 주사용 기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네. 경영기술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경영기술서라고 한다면은 사실 프로젝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그 다음에 몇 명이서 했는지, 기여도, 이거는 보통 적어두시면 좋아요. 제가 이것도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 경영기술서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본인이 상 받은 걸 다 빼요. 그래서 왜 본인이 상 받은 거, 수상 이력이랑 겹치잖아요. 해가지고 빼시는데, 수상 받은 프로젝트 그냥 여기다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상 받은 거 여기다 그냥 또 적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상 받은 거라고 뒤에 수상이라고 적었다고 여기서 빼지 말라. 같은 이름으로 적어 놓으면 거기 수상이형은 진짜 그냥 상 받았다 여부만 보여주는 거지. 경험실수에 다시 한번 적어서 내가 어떤 부분 기여했는지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이 몇 명인지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간이나 몇 명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항상 프로젝트 할 때 실무에서는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 그다음 몇 명이서 했어? 라는 걸 자꾸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랑 몇 명이서 했는지가 그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맨날 너 프로젝트 했다면 너 언제부터 들어와서 언제 끝난 거야? 하면서 너 몇 명이서 했어? 라는 그 말이 저희 그냥 기본을 항상 늘 달라붙여요. 그래서 그 실무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기여도 같은 경우는 일부 회사에서 이제 기여도를 적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KT 같은 회사 아니면은 이제 뭐지? 이 플랫폼을 어떤 회사의 플랫폼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특정 회사의 플랫폼 자주 나오는 플랫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아무튼 막 자주 쓰는 그 채용 공고 플랫폼. 저희 회사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 채용 공고 플랫폼을 쓰는데, 거기는 맨날 기여도를 적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젝트에 무조건 기여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 기여도를 굳이 원래 경험 수에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때 빨리 복붙하기 위한 용도로 그냥 다 산정해서 적기는 했어요. 그냥 4명이서 했다 하면은 그 100%의 4명으로 나누고, 내가 25%보다 많이 한 것 같으면, 많이 한 만큼 한 30%, 35%, 뭐 40% 이렇게 적고 좀 아니다 하면은 그냥 한 30% 이렇게 적고 그냥 이렇게 사도 나눠가지고 그보다 많이 했으면 조금 더 올리고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수치 적고 이런 느낌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하도 친구들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성능지표 몇에서 몇으로 올렸어 라는 거는 이제 잘 적어오셔요. 근데 요즘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능지표 올렸다는 거랑 본인이 한 거랑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모델 방법론 리서치에서 이런 거를 실험을 해서 이게 가장 적합한다는 걸 찾았고 그래서 그 모형을 적용해서 성능을 올린 거다. 라는 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거는 뭐 천천히 막 이런 거 했다는데 성능지표는 70점에서 90점일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된 거지? 연결고리가 빠져 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서 이런 부분에 기여해서 성능이 오른 거다라는 거. 그게 딱 굉장히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떤 직무든 데이터 AI 직무 아니더라도 막 논리력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이 논리적으로 내가 이 한 역할이 이 결과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연결고리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도 여전히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과도 많이 실수하는데,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이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경원 실수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과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 기술서는 진짜 제가 이걸로 정말 안 떨어진 기업이었거든요. 경력 이직할 때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신입으로 하여튼 이렇게 경영지수 작성했을 때 다 그냥 다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포맷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 이 포맷이 되게 면접관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포맷이 그러니까 데이터 AI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이든 면접관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포맷 어떤 과제였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제였었고 그다음에 본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기여를 그래서 내가 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다. 그래서 그 성과 아니면 배운 점 적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고 이게 GitHub 링크가 있다면 어디 GitHub 링크 이렇게 달아두면 면접관이 굉장히 보면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때 이제 회사 경험, 프로젝트, 연구, 논문, 과제 이런 거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잠깐 또 회의 또 한 5분 늦춰야겠네. 이거 이러다가 30분에 시작하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뒤에도 회의가 하나 또 있는데. 음,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자 했잖아요. 하나는, 이 프로젝트 중에 이제 다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를 가장 1번으로 올려야 돼요? 이거는 사실 진짜 고민이고, 저는 지금도 약간 이게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뭘 가장 1번으로 올려야 되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거 다 작성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일단은 최신 순서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최신 순서. 가장 최근 했던 거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 기간 순으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이제 주면서 밑으로 내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직무 관련한 거 아니면 밑으로 빼요. 저는 이제 최신 순으로 일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한 건지 직무 관련한 거를 슬 위로 올려요. 만약에 LLM을 하는 포지션에 지원해요. 그러면 LLM 관련된 프로젝트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뭐 그냥 ML 하는 포지션이라면 그냥 이 ML 한 게 가장 위로 올라가야 되고,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것들은 다 밑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해당하는 직무랑 관련된 거 다시 번호 조정을 하는 거죠.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직무랑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그리고 기간, 중요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도인 거죠, 중요도. 직무랑 관련 있는지, 직무 핏한지. 그 다음에 기간이나 기여도도 다시 또 재조정해요. 근데 기간이 너무 짧다 하면은 좀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한 게 또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위로 올릴 거잖아요. 근데 기간이나 기여도, 그러니까 기간은 요즘 친구들이 짧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 그 저도 봤을 때 지금 이거 하루짜리 프로젝트니까 물론 이걸 위해서 사전 준비는 뭐 일주일 했다 하더라도 실제 대여한 건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길면 좋겠지만 기간 길지 않다면 기여도 그러니까 기간이나 기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기여한 기여도 비중이 막 10% 20% 너무 낮다 하면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프로젝트를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하고 직무 관련한 건 한번 위로 올리고 그중에 이제 내가 기여도가 높은 것들을 더 위에 이제 포커싱을 두게끔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순으로 정렬을 해요. 최순으로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직무에서 쓸 법한 것들을 다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기간이 조금 길고, 기여도가 조금 있는 거를 이제 다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사실 앞으로 어떤 회사를 가도 계속 이렇게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 이렇게 갱신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본 형식을 약간 보여드린 거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음.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 성과. 네. 네. 혹시 이력서에 쓴 포트폴리오를 기타브에 올릴 때 소스코드나 디렉토리로 꼭 올려야 하나요? 소스코드나 디렉토리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소스코드를 올려야 되는 거겠죠. 이력서에 쓴 포트폴리오를. 기터브에 따로 만든다는 거. 제가 사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력서에 쓴 포트폴리오를 기터브에 올릴 때 소스 코드나 디렉토리를 그 링크가 있겠죠. 링크를 올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깃허브에 올린다는 게 블로그를 만드는 건가요? 약간 깃허브 블로그 같은 걸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코드를 올린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드를 올린다고 한다면 그냥 이 코드가 동작하기 위한 모든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코드가 동작하기 위한 모든 거 그냥 다 올려야겠죠. 물론 데이터 같은 거는 빼고 올려도 돼요. 왜냐면 데이터 막한 10기가 되는데 그 데이터까지 다 올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는 코드 다 올리시면 돼요. 네. 이게 돌아가려면 있어야 되는 코드. 데이터 제외하고 이제 다 올리시면 돼요. 네. 디렉토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네. 다 올리시면 돼요. 데이터만 빼고. 네. 물론 그게 이제 보안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막
뭐라 해야 되지? 인터넷에서 쓰던 거를 막 여기다 올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올려도 돼요. 올리면 돼요. 네. 네. 다 올리면 된다. 네. 데이터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성과랑 이제 데이터도 작으면 올려도 돼요. 막 샘플, 데이터는 그 다 올리면 일단 용량이 보통 초과할 테니까 다 올리지 말고 보통 샘플 데이터만 넣어놔도 되게 괜찮죠. 왜냐면 이 친구가 어떤 데이터 특징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가장 베스트는 데이터의 일부 핵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10개 핵만 올려가지고 그냥 그 샘플 데이터로 코드 돌려볼 수 있을 수준 정도는 되게끔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데이터 폴더 드롭하고 나머지 코드만 올려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성과랑 배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데, 그 학생들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로 보는, 이제 지금 이제 첨삭들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경험 기술서를 진짜 그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말 생각 없이 봐도, 정말 그, 보통 이 경험 기술서를 책정할 때, 물론 저는 지금 회사에서 책정하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이 책정할 때 굉장히 일을 하면서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신입 자기소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입 자기소개서 첫 채점한다고 내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원래 하던 일 플러스 알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할 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서류 채점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읽기 쉽게끔 작성할 수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쉽게 작성해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읽기 어렵게 작성된 거면 당연히 합격을 안 시키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걸 좋은 점수 주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쉽게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읽기 쉽게 본인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이 스터디 기간에 이렇게 이 첨삭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싱 돼서 잘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경험을 정리하면 저는 거기서 이걸 어떻게 가독성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좀 뽑아내는 역할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 성과랑 배운 점도 정말 굉장히 많이 이제 실수를 하세요. 아무튼 깃허브 링크도 정리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근데 깃허브 링크가 안 정리되어 있다 하면 그만큼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잘 정리하지 않는구나 보니까 이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차이가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놓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 몇 명이서 했는지도 잘 빠지는데 몇 명이서 했는지도 꼭 이렇게 적어 달라는 거. 네. 근데 마지막 성과도 사실 그 성과의 연결고리를 잘 못 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한 역할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연결고리도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이 단적인 예로 전처리한 거랑 모델 성능 개선은 뭔 상관이냐 이거인 거죠. 그 연결고리를 이제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성과는 그 뭐가 되냐?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건데 이건 데이터 AI 친구는 이렇게 계속 성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과는 이 종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액 증진하고 뭐 영업 그러니까 이런 매출액을 얼마 팔았어요. 약간 영업 관리직 같은 경우 제가 뭐 몇몇 고객들을 더 컨택했어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 이,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경험치에 등장하겠지만, 저희 같은 직무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크게 이제 이 네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 대비 개선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을 개발했고 이게 그 단적인 거에 대한 정확도가 몇에서 몇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성능이 떻게 올라갔다. 속도가 얼만큼 개선됐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설명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거 진짜 기본 레벨인 거죠. 내가 기존에 이런 모델을 성능을 개선했다. 속도를 개선했다. 라고만 적어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경력이 차면찰수록 여기서 또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너가 성능을 개선했는데 그 성능을 개선한 게 네가 하고 있는 그 회사랑 어떤 역할이 있는 거야? 어떤 도움이 된 거야? 이런 그 비즈니스 임팩트라고 하죠. 이 임팩트를 얼만큼 준 건지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실 신입한테는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입 정도일 때는 그냥 모델을 성능을 개선했다. 아니면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 봤어요. 라고 서술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 어떤 친구든 마찬가지예요. 기존 대비 개선한 정도를 수치화해서 기술하는 거죠. 기존에는 회원수가 300명이었는데 회원수를 1000명을 올렸어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해서 본인이 이제 더 개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텐츠 마케팅 직무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이제 뭐 기존의 뷰가 뭐 1억 뷰였는데 제가 10억 뷰로 올렸어요.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가공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잘하는 거. 항상 내 회사는 기존보다 잘하는 게 어떤 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보다 잘하는 것도 하던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신사업, 신규 과제 창출하는 것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뭐지? 이런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이런 어떤 이메일 데이터 분석해서 대시보드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주로 이제 이 팀에서 이렇게 속성 데이터만 주로 분석했는데 그래서 그냥 뭐 회사, 경력 아니면 학교 이런 것들로만 사람을 받아봤는데 그동안 이메일에 이제 했던 이력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해서 HR에 적용하는 그런 것도 해봤다. 그래서 신사업 신규 과제 창출하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해당되지 않으면 망한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했었던 방법론이 다른 프로젝트에 인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됐다. 하면 이것도 장점이 되는 거죠. 내가 뭐 부트캠프에서 이런 코드를 개발했는데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나는 어떤 성능 개선 막 이렇게 크게 비약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다른 후기 부트캠프들이 계속 저희 거 포커 떠갔다. 저희 거 기반으로 계속 그 프로젝트 발전시켜 나갔다.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레퍼런스 사용된, 그러니까 사 프로젝트 레퍼런스 사용된 거니까 성과도 적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망한 경우. 진짜 망한 경우는 최소한 내가 뭘 배웠는지. 레슨런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레슨런. 레슨런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제 단적인 예로 저의 비콘테스트 공모전은 굉장히 망한 공모전이거든요. 상도 못 받았고요. 예선 진출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적었냐면 최소한 나는 전처의 능력을 배웠다. 이 막 고객 행동 로그 데이터, 막 그 초당시 찍히는 그 누구랑 공격해서 누구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들을 전처리 하는 것까지는 배웠다라는 걸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적어야 된다. 네. 네, 제가 곧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 네, 더 이상 길게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숙제는, PM님, 저 PM님 여기 계시잖아요. 네. 유경님, 저희 오늘 숙제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일정 이렇게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그냥 쭉 줌에, 이거 일정, 그니까 저희 카톡방에 그 일정 그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일정 좀 한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숙제는 경험 주저리 적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력서랑 경험 기술서 초안을, 초안 제출, 음, 제 이메일로 보내는 순간 저는 이제 그 이메일 엄청 터질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막 구글 폼이나 아무튼 이걸 뭐 어떻게 전달받을지는 좀 고민을 할게요. 근데 그 10월 12일, 그, 그러니까 10월 5일이네. 아무튼 10월 4일 토요일 자정까지는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10월 5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이제 또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10월 4일 토요일 자정까지는 이력서, 경험 기술서, 경험 주제 적는 거. 일단은 초반만이라도 적어주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길게 사실 얘기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다른 스터디를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한번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거 유경님 이것도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저희 자기소개를 하는 게 맞지 안 맞지 그러니까 어떤 직무에 관심 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만약 자기소개에 부담이 없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10월 5일 일요일 추석 연휴 전날이잖아요. 추석 연휴인가요? 아무튼 저 추석 연휴가 저한테 연휴 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무튼 그 기간이 잘 모르겠지만 시간 감각이 없지만 다음 주는 10월 5일 일요일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궁금하신 거 옥하방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1대1 첨삭 잡으세요. 제가 열어놨어요. 이 10월 3일이랑 10월 4일을 제가 뭐지? 이거 하기 위해서 그냥 쭉 다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 뭐냐, 이 10월 3일이랑 4일에 집중적으로 예약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첨삭까지 받고 일요일에 회의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 신청하시고요. 네. 아니면 나 아직 자기소개서 작성 안 했는데 하면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저한테 그날 그 시간대 들고 오셔도 돼요. 아무튼 이거 이번 주 안에 첨삭 받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네,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해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공식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 8시 동안 8시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음에는 정각에 시작할게요. 제가 앞에 그 30분 텀을 둬야겠네요. 계속 앞에도 계속 이 첨삭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오늘 늦어졌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8시 정각에 보도록 할게요. 경험치서 잘 작성해 보도록 하죠. 한 주 동안. 저 오늘 회의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회의가 있어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종료할게요. 네, 녹화본도 제공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